안녕하세요. 저는 제4회 주니어 북튜버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된 최예빈입니다. 재미있는 소개를 위해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의 이야기 스토리텔링 형식을 참고해 귤의 맛이라는 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4명의 소녀들이 함께 타임캡슐을 묻는 것부터 시작해 타임캡슐에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우정을 지키기 위해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신영진 고등학교를 다 같이 일지망으로 쓰기로 약속한 내용이 있어.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를 일지망으로 쓰면 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거든. 아, 그렇구나.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먼저 이 4명의 아이들 각자의 깊은 사연이 담긴 이야기를 소개해볼게. 첫 번째로는 다윤이의 이야기야. 다윤이는 공부도 정말 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말 그대로 엄친 딸이었어.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다윤이를 잘 챙겨주시고 사고 치는 일 없이 공부 잘하면서 학교를 다녔지. 근데 사실 다윤이가 이러는 건 다 사정이 있어서야. 그게 뭔데? 바로 아픈 동생이 있다는 거야. 다윤이의 부모님은 동생 다정이가 생기고 난 후로부터 다정이를 돌봐주어야 했기 때문에 항상 다윤이는 뒷전이었어. 그렇게 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부모님의 관심도 원했던 다윤이는 자연스레 공부를 잘하게 되었지. 하지만 아무리 다윤이가 공부를 잘해도 부모님은 여전히 다정이만을 신경 썼어.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셨다. 뭐 어쨌든 다윤이의 선생님들과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잘하는 다윤이가 경인외고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경인외고 면접을 보게 돼. 대망의 면접날 다윤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응? 뭐야 뭐지? 엄마한테서 메시지 왔네? 보니깐 엄마한테서 다정이가 많이 안 좋아. 지난번 그 응급실이라고 문자가 온 거야. 근데 이제 면접 보러 가야 되잖아. 뭐 어쩔 수 없이 다윤이는 급하게 지하철을 탔어. 그리고 결국 다윤이는 면접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날 다윤이의 엄마는 문자를 보낸 적도 없고 다정이가 응급실에 갔던 적조차 없어. 뭐야, 그럼 보이스피싱 문자였던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윤이는 이 문자 때문에 면접을 보지 못했어. 다음은 소란이의 이야기야. 소란이는 그저 무엇 하나 특출나지 않고 평범했어. 근데 소란이에게는 유치원 때부터 절친이었던 친구 지아가 있었어. 소란이와 지아는 6학년 때까지 우정을 지키며 맨날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함께 잘 놀았지. 하지만 둘은 서서히 멀어지게 돼. 시작은 소란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지아가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 시작돼. 지아가 이사를 가고 학교도 전학을 가게 되어 둘은 학원에서만 만날 수 있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시간 날 때마다 만나며 친하게 지냈지. 어느 날은 예전에 같이 재밌게 봤던 영화의 속편을 보러 영화관에 가게 되었지. 근데 지아가 좀 달라졌어.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마시고 하품을 하는 등 뭔가 기운이 없고 소란이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듯 했지. 왜 그럴까? 그래도 어쨌든 영화는 시작되었고 소란이는 재밌게 보고 있었어. 영화를 보면서 소란이는 지아에게 살짝 말을 걸었는데 지아는 못 들었는지 홀린 듯 계속 스크린만 쳐다봤어. 근데 갑자기 지아가 화장실을 간다며 슬며시 일어나는 거야. 소란이는 지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해. 아무리 기다려도 지아가 안 와. 뭐야? 어디 갔어? 소란이도 뭔가 이상해서 상영관에 나오니 복도 끝에 있는 테이블에 지아가 앉아 있었어. 알고 보니 지아는 화장실을 간 척하고 학원 숙제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지아야. 이 일이 일어난 후 둘은 더 이상 주말에 만나지 않았어. 그리고 얼마 후 지아는 결국 한국을 떠나 호주로 가게 돼. 세 번째는 혜인이의 이야기야. 혜인이의 아빠는 혜인이와 혜인이의 동생 상민이와 엄마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해. 그러다가 어느 날 혜인이의 아빠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믿던 사람에게 큰 사기를 당해. 이 일 때문에 혜인이네 가족은 가난한 처지가 돼버렸지. 아이고, 어떡해. 그래도 혜인이의 엄마와 이모는 혜인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인 가람여고에 가자고 해. 그래서 혜인이네 가족은 혜인이가 가람여고에 가기 위해 이모 집으로 위장 전입까지 하게 되었지.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어.
누군가 혜인이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 신고를 해버린 거야. 그럼 어떡해? 가람여고는 못 가는 거야? 그렇지. 하지만 혜인이가 가장 슬퍼했던 건 그게 아니야. 혜인이는 자꾸만 엄마와 이모 탓을 하는 아빠의 폭력적인 말에 큰 상처를 받아. 아이고, 혜인이 어떡해. 이후에도 혜인이는 아빠의 거친 말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아. 하지만 다행히도 혜인이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 은지가 있어. 은지와는 6학년 때부터 절친이어서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항상 은지네 집에서 같이 자고 밥도 먹을 정도로 친해. 그래도 은지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 혜인이가 의지할 곳이 있는 것 같아 다행이야. 다음은 아까 나온 혜인이의 절친 은지의 이야기야. 은지는 부모님께서 이혼하셔서 엄마와 외할머니와 함께 살아. 때는 전학을 가서 혜인이를 만나기 전인 4학년 하은이라는 친구와 친했어. 둘은 취향도 비슷하고 잘 맞아서 서로 항상 붙어 다녔지. 그렇게 둘은 잘 지내다가 학교에서 조별로 체육 수행평가 준비를 하는데 그동안 은지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느라 수업을 빠져버렸어. 그럼 이미 조는 짜져 있을 텐데 어떡해? 그래도 선생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덕분에 원래 5명까지 한 조인데 6명까지 된다고 하셨어. 오, 다행이다. 은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은이네 조로 가서 이 소식을 전했어.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이지? 하은이가 이미 안무를 다 짜고 인원 추가되면 헷갈린다고 조에 안 껴주는 거야. 엥? 그 전까지 둘이 친했잖아. 그래. 하지만 이날 이후로 둘은 서서히 멀어졌고 하은이는 은지를 은근히 무시하고 약속도 자주 어겼어. 헐, 이거 학교폭력 아니야? 그러니깐.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일러. 하은이가 저번 약속을 어기고는 갑자기 은지에게 학원 옥상으로 올라와서 같이 놀자고 했어. 은지는 정말 이번에도 하은이가 약속을 어기면 끝내자는 마음을 가지고 옥상으로 향했지. 역시나 안타깝지만 하은이는 그곳에 없었어. 그리고 은지가 옥상을 둘러보는 그 순간, 뭐야, 설마 잠긴 건 아니지? 아니길 바랬지만 맞아. 하은이가 옥상 문을 잠궈버린 거야. 다행히도 은지는 핸드폰이 있어 금방 나올 수 있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학폭위까지 열리게 돼. 헐, 정말 심각하다. 그게 이 일 때문에 하은이는 전학도 가고 은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결국 은지네는 이사를 가게 돼. 이 넷은 서로 각자 다른 일을 겪었지만 함께 모여 친구가 돼. 이 4명은 서로 상처도 주고 행복도 주며 함께 동아리 활동도 하고 파자마 파티도 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어서 PPT까지 만들어가며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결국 넷이서 은지 엄마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게 돼. 그리고 제주에서 이야기의 시작처럼 일지망에 신영진 고를 쓰자고 약속해. 그리고 결국 이 넷은 본인들이 직접 선택하고 원한 신영진 고등학교에서 함께 만나. 난 이 이야기가 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고 느껴봤을 만한 일들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이 책에서 본받아야 할 부분은 각자의 사연과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본인이 결정해서 정말로 원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초반에 다윤이가 문자 때문에 면접 못 간 거 있지? 그거 사실은 다윤이와 친구들이 어른들의 강요를 피해 다 같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짜 문자 앱으로 한 계획이야. 난 이 부분이 충격적이었어.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줄 알았던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도전을 했다는 것에 말이야. 처음에는 각자의 부모님과 선생님이 정해준 대로 길을 걸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을 택했지. 이 책을 읽으며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다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꼭 따라야 할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된 것 같아. 자신이 선택한 길에 어떤 가시밭이 있어도 그 길을 선택한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생각해보면 다윤이와 혜인이는 경인외고와 가람여고에 가고 싶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은지는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하거나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한 적 또한 없어. 이 결정은 모두 어른들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야. 하지만 정작 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 건 아이들이지. 천천히 답을 찾아가면 돼. 우리는 계속 자라나는 중이니까.